소월님의 사연입니다. 빗자루 소리와 도깨비 고개. 안녕하세요, 왓썹님. 요즘 왓썹님 공포라디오를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겪었던 무서웠던 사연 2가지를 제보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20대 때 겪은 실화입니다. 저에겐 친누나처럼 지내던 친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결혼을 하시고 아들이 하나 있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월아, 오랜만이다. 야, 잘 지내고 있지? 누나 이번에 전세로 새로 이사했거든. 집들이 할 건데 올래? 아유, 그럼 누나가 부르는데 가야지. 형님도 오랜만에 좀 뵙고. 누나 아들도 좀 많이 컸겠다. 장난감 하나 사가야겠네. 그렇게 전 장난감을 사들고 누나가 새로 이사한 집에 찾아갔습니다. 누나와 남편, 아들이 나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며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쯤 시간이 10시 정도가 되었더군요.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들, 이제 자야지. 자, 가자. 누나가 7살 아들에게 자러 가자고 말을 하자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말하더군요. 엄마, 나 저 방 무서워. 잘 때 쓱쓱하고 막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단 말이야. 아들의 말에 누나가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엄마랑 안방에서 같이 자자. 소월아, 시간도 늦었고 술도 마셨는데 네가 우리 아들내미 방에서 오늘 자고 가라. 애가 말한 건 신경 쓰지 말고. 네, 누나.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형님, 오늘 하루 자고 가도 된다고 하는데 술이나 찐딱 먹어봅시다. 건배! 그렇게 한 잔, 2잔. 어느덧 시간은 12시를 넘어가고 취기도 다들 올라 대충 정리한 후 누나 아들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추운 겨울도 아니었고 8월 한여름이었는데 조금 차가운 기운이랄까? 그런 것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잠을 청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직은 어둑한 기운이 남아있을 쯤 저의 머리 위에서 무언가 쓸어오는? 빗자루로 쓰는 소리인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밖에서 청소부가 바닥을 쓰는 소리라 생각하며 잠을 청하려고 할 때였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그 소리가 저의 머리 위에서 나는 소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소리가 점점 다가온다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도저히 무서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정수리 위에서 소리가 바로 들려왔고 제 다리 쪽 부분에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목소리 같은 대화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눈을 떴을 때 무언가를 쓰는 소리와 대화 소리는 온데간데 없었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깐 일어나 머리맡을 보았을 때 분명히 자기 전 옷가지를 가지런히 개어놓았었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밀린 듯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버릇도 심한 편이 아니고 그런 일을 겪은 적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섬찟함에 몸소리가 쳐지더군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제 전공 때문에 군대를 발전기병 전투경찰 쪽으로 가게 되었고 전라도의 어느 섬에서 근무할 때 겪은 일입니다. 그 섬에 배치받아 5개월 정도 생활하던 쯤인가? 마을 이장님 댁에 일이 생겨 도와주러 갔을 때입니다. 그곳이 섬인지라 경찰의 부가적인 일도 하지만 섬사람분들의 일도 종종 도와주곤 하거든요. 이장님 댁에서 자잘한 것을 옮기고 나르고 일이 끝난 뒤에 식사를 하며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월아, 마을서 마을 간 이동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가르쳐 줄 거나? 여긴 섬은 작지만 마을이 3곳이 있는데요. 각 마을을 넘어가려면 항시 산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섬이다 보니 사람 다니는 길은 잘 되어 있지만 그 옆은 가파른 낭떠러지이고 떨어지면 바로 죽을 정도로 날카로운 안반과 거센 파도가 몰아치죠. 산길 옆에는 마을분들의 묘소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이장님, 그냥 산 넘어서 가면 되지 뭐 주의할 게 있나요? 저 군인이지만 전투경찰입니다. 저의 말에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소라이, 그것이 아니고
이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해가 저물어 불면 가로등 하나도 없는 산을 넘어갈 때 말이오. 그때 주의할 점을 가르쳐줄라 한단 게. 잘 들어보래. 내도 어렸을 적에 경험한 바가 있어서 안 그러냐. 니네는 귀신 믿나? 내는 이제 믿어본다. 밤에 산길 오를 때 흰 천이나 이 동그란 빛나는 거나 소리가 난다 하든지 아무튼 그런 거 뵈면 절대로 확인하려고 따라가지도 말그래. 그런 게 내 말 절대로 명심해라. 알겠는가? 어쨌든간 무조건 엎드리는 기요. 저는 네 이장님 절대로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속으로는 에이 이장님도 별 얘기를 다 하시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밤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있는 마을은 1구였고 2구에서 술 먹고 싸움이 났는데 크게 싸움 났다고 빨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정복을 입고 손에 손전등을 챙기고 난 뒤 산 언덕 골짜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마을을 가려면 산 언덕을 지나쳐야 합니다. 저는 밤에 산을 넘어가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장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분위기도 무서웠고요. 왜 사람 심리가 어둡고 그런 곳을 가게 되면 공포감이 생기잖아요. 한참을 올라갈 때쯤 눈앞에 무언가 하얀 천 같은 게 나부끼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체가 사람 같기도 하고. 거기 누구세요? 누구 있나요? 저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하얀 천 같은 사람 형체가 보이고 전 무섭고 공포감이 들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환청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뒤쪽에서 분명 앉지마. 가야지. 일어나 가야지. 어여 가야지. 무언가 약간 허스키한 그런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누구야 하고 크게 소리치며 가려는 방향으로 무작정 뛰었습니다. 아니요, 도망치려고 했죠. 산꼭의 옆쪽엔 묘지가 있었고 보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그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얀 천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을 말입니다.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장님께서 무조건 엎드리는 거라는 그 말이 생각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눈을 감고 엎드렸습니다. 저는 분명 정신을 잃지도 않았고 시간의 관념도 다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눈을 감고 나서 다시 떠보니 해 뜨는 아침이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 2구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분께서 아이고 왜 이제서 왔는가? 하시길래 전 그날 밤에 겪은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마을분께서 아이고 참말로 다행이구만. 살았으면 댕기요. 이장님이 살렸는갑다야. 라고 하시더군요. 전 지금 와서도 생각해보면 남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아마도 전 그때 도깨비에게 홀렸던 것이겠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보면 참 섬뜩합니다.